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는 꼭 키워봐야 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약간 더울 정도인데요. 다육이 하우스는 더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다육이들 얼굴이 조금씩 단풍에서 초록빛 얼굴로 변신을 해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분갈이를 조금씩 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분갈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분갈이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분갈이는 아마 4월 전까지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갈이용토 사박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갈이용토 사박토에 마사를 대부분 한 30% 정도는 섞고 있는데, 입고지 다육이나 아니면 성장을 시키려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사박토 100%로 심어주는데 약간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잡고 성장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꼭 키워봤으면 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아마 검증이 된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다육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꼭 키워봤으면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원종 복랑금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잎 모양이 길고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희귀식물 중에 하나고요. 예전 처음 나왔을 때는 고가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때 키워보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잘 이겨내는 품종 중에 하나고요. 보통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잎이 변해갈 때 여름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올금으로 나와도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을 걱정하는, 특히 금품종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종복랑금이 아마 가장 키우기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는데요. 이 생장점을 빠르게 잘라주게 되면 이 자른 부분에서 두 개의 얼굴이 나오면서 또 풍성하게 번식을 시킬 수 있고요. 워낙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꼬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꼬지 같은 경우는 성장도 느리고, 우선 이 금 품종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줄기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 적심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림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잘 내리기 때문에 아마 번식하기도 아주 괜찮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풍성하게 키우는데, 화원에서 구입할 때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잎들이 많은 품종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는 잎 모양은 지금처럼 초록빛과 백금이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의 잎을 가진 원종복랑금이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큰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방울복랑금만큼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특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줄기만 잘 견딘다 그러면, 지금 여름에 무너져 내렸었는데 다행히도 줄기를 살려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통 여름에 잎이 떨어지거나 앙상한 줄기가 주름이 진다 그러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회복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줄기 상태가 워낙 목질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뿌리가 높은 기온을 잘 이겨내 가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다육이에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품종은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애성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애성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집에서 키우기가 가장 적합한, 특히 베란다에서 잘 크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종복랑 금이나 이 애성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애성은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풍이 들어가면, 지금 단풍이 다 빠져서 그렇지 전체가 붉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묵으면 묵을수록 명품 다육이에 가까운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번식할 때 줄기를 잘라가지고 흙에 던져 놓기만 해도 뿌리가 내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분에 분갈이 할 때 떨어졌던 잎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도 번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크기는 한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화분에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 화분 높이를 보면 이 리톱스 화분인데 이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는 환경인데도 이렇게 번식이 아주 잘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화분에 같이 심어진 라울, 애성, 옵투사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방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오늘 원종복랑금, 애성, 그 다음에 옵투사, 지금 옵투사가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옵투사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보통 다육이는 햇살이 많아야 예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렇듯 이 옵투사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오렌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옵투사는 이 오렌지빛 얼굴보다는 초록빛 얼굴을 가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는 햇살의 유무에 따라서 다육이 얼굴이 많이 달라지는데, 원종복랑 금이나 애성, 옵투사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약해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봄에 화원에서 다육이를 고를 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오늘 세 가지 품종을 주의 깊게 보면 좋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다육이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 속록이 보여가지고 속록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속록 또한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록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들어가면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 한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매해 고운 얼굴을 보여주는데, 단 이 친구는 성장이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키우면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질리지 않으면서 예쁜 모양, 귀여운 얼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고르면 아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햇살을 많이 보여줄수록 잎이 짧고 둥글둥글해집니다.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길고 살짝 잎이 얇게 성장을 하지만, 얇게 성장을 해도 예쁜 그런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속록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얼굴은 속록철하고요. 정상적인 얼굴은 이렇게 잎이 광택이 나면서 예쁜 꽃 모양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